왜 내교육인가? 그 인간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 개발 시대로의 전환. 네, 저는 내교육이 20세기의 외적 역량, 뭐 IQ나 학습의 어떤 결과나 집중력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는 이제 내면의 기제들이죠. 인간의 고유 역량이겠죠. 예, 그것을 외적 역량에 대비해서 내적 역량이라고 명기를 한다면 그것이 내교육의 가장 큰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간 내적 역량 개발 시대로의 전환. 이런 역량의 개발은 전 세계 아직 어디에서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기계발서나 뭐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듣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지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죠. 다 그냥 성공의 결과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교육의 소개는 잠깐 앞에 드렸으니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방송도 좀 많이 요즘에 많이 러브콜을 받습니다. 뇌 시대이고 그 의료적으로 뇌를 보는 시대가 아니죠. 건강도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넘어왔고, 네, 또 개발도 뇌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이고, 네, 요즘에 유아들에서부터 두뇌 발달, 이런 결정적 시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한중일, 네, 이 아시아 3국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많이 교류도 하고, 네, 얼마 전에도 일본 청년 그룹 대상으로 네, 좀 특강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네, 오늘 그래서 요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뇌기반 교육, 뇌기반 학습, 이런 뇌융합 교육이 2000년대 초반부터 네, 학문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뇌교육이라는 용어는 한국이 처음 사용했고요. 학석 박사, 학위 과정도 한국이 처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학문은 서구에서 가져왔지만 이런 인간의 역량 개발에 대한 그리고 잠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왜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교육의 영역을 네, 학문화할 수 있었을까? 네,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네, 이 대학은 인간 존중 철학이 담긴 우리나라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홍익인간 교육 철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 한류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우리에게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닌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2021년 학위 수여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대학 총장상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멤버들은 바쁜 활동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졸업했습니다. 현재 뇌융합 시대 속에서 21세기 인류 미래의 자산으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뇌 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과학 수준은 선진국이 앞서가지만 뇌교육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뇌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덕체, 서구 교육의 이 슬로건이죠. 이 사실 지력 중심의 사회가 오늘날 물질 문명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가치, 인성을 오히려 하락을 시켰죠. 그런데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천지인의 정신, 뇌를 올바르게 쓰고자 하는 홍익인간,
이러한 정신의 철학은 인간이라면 뇌를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할까에 대한 질문과 답, 즉 뇌철학의 자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한국발 뇌교육의 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네, 지덕체의 시대는 지났죠. 네, 서구 교육이 지덕체 한계를 인정을 이제 했고요. 산업혁명 이후로 이어온 200년의 지덕체 교육이었죠. 근데 이제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에 대한 것을 이제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원래부터 이 채덕지의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국가인재 전통 교육 원리는 뭐 고구려 벽화에도 나와 있듯이 신라의 화랑, 당군조선의 국자랑, 결국은 몸, 마음에 대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고 봤던 심신 일원론, 네, 심신 쌍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교육의 근본이었습니다. 자연과 괴리되지 않고 함께, 지금은 자연과 서구 교육은 괴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거기서부터 많은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뇌과학의 연구는 정서 기제의 위축은 창의성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걸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관점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스카이 대학의 한국 대학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해입니다. 올해 2023년은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9월에 이제 태제대학이라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처럼 사이버 대학인데, 사이버 이름을 이제 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글로벌 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뗐고요. 태제 대학은 원래 태제 사이버 대학이었는데, 올해 개교를 하면서 이름을 사이버를 떼서 개교를 하는데, 이 대학이 철저하게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네,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 대학이 이제 1년에 한 100명을 뽑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를 돌면서 6개월씩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스카이 대학의 합격생 수준의 아이들을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뭐 대학으로 보면 민족사관고, 대학판 민족사관고인데 0.1%의 인재를 뽑아서 전 세계를 돌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9월에 개교를 했고 지금 한참 그 대학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님 미네르바 스쿨을 기획했던 그 기획자를 모셔가지고 대학을 기획을 했을 만큼 네, 이 미네르바 스쿨이 굉장히 2014년에 주목을 받았죠. 역시 온라인 스쿨이고요. 하버드대 경쟁력을 뛰어넘었다. 뭐 온라인 능동적 학습, 이 능동적 학습, 네, 능동적 학습 역량이 되는 친구들을 뽑은 겁니다. 안 되면 안 뽑았던 거죠. 초기에 우리나라 서울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식 기반 역량이 워낙 높은데 능동적 학습 역량, 특히 여기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몇 명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도 그 문제 해결력이. 왜 문제 해결력이냐? 문제 해결력이 창의성 개발의 핵심인데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냐?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본 아이들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풀죠. 네,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이 많이 탈락이 됐어요. 네, 한국의 초등학 교육 시스템은 너무나 탁월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있는데 중학교 이상 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 끊임없이 답을 원하니까. 지금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근데 어떻게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how, 메서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0.1%의, 넓게 보면 1%의 인재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대학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길러진 애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사이버 대학입니다. BTS로 유명해졌는데요. 대학의 본질은 BTS가 아니라 내교육 특성화 대학입니다. 네. 대학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 변화를 짧게 한번 둘러보고 왜 인간의 내적 역량이 중요하게 되는지 챗GPT 많이 써보셨죠? 요즘 우리 카카오톡에도 쓸 수 있으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아쑥업, 에스크업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면 개인 카톡으로 이 챗GPT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인공지능 발달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대학들이 왜 나오냐? 이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온 지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스마트폰 출현이 약 20년이니까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았고 인공지능은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덕체 교육이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인류 첫 스크린 세대가 출현했죠. 스크린 세대가 왜 문제냐? 인간 고유의 두뇌 발달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된다.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 스크린 세대의 출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교육 체계, 엄밀하게는 200년입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로 오늘날 공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200년간의 서구 교육 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여기가 2018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기존 교육 체계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조짐은 2010년부터 이미 있었고요. 비할래 교육이 지금 20년이 넘었죠. 네, 대한민국 입시 사회에서는 참 보기 드문 교육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죠. 이 사피엔스의 저자. 이 사람이 다보스 포럼 2018년의 주제가 인간 역량의 혁명이었어요. 20세기 자동화로 기계가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다. 이거는 1, 2, 3, 4차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모르겠다. 답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석학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는 하지 못해요. 원래 석학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에 대해 보편적 메서드는 제시를 못하는데 방향은 얘기하죠. 방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건 정서지능, 네, 정신적 회복 탄력성, 여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학습 능력, 네, 이런 거를 길러야 된다.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 지식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가 나왔죠? 정서지능, 네, 내적 역량이에요. 정신적 회복 탄력성, 0점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능력,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기업가도 얘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원래 강사 출신이죠. 교육은 지금 큰 도전을 맞고 있다. 200년. 아까 200년 얘기 드렸죠. 산업혁명 이후로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시간 속에서 배웠던 방식. 그게 지식 중심입니다. 서구가 세팅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지식 중심.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계와 같은 것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고 또 얘기했냐? 아이들에게 기계와는 다른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을 가르치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치,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얘기하죠. 지식으로 학습될 수 없는, 여기서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우에 대한 얘기는 역시 없습니다. 네. 하우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빌 게이츠는 이거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가문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14세. 왜 14세 했습니까?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 사춘기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하자.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 금지가 아니라 시간을 규칙을 정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요렇게만 사용 금지, 뭐 이런 걸 시간을 정한다. 왜냐? 역시 인간의 고유기질, 아날로그적인 감성, 뭐 또 이런 내적 역량이죠. 결국은 내적 역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 변화도 잠깐만 보면 지금 취준생이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AI로 면접을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0%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 AI 채용을 기업들이 도입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바로 스펙에서 역량 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벌, 학점, 자격증 뭐 이런 수치적인 그러니까 외적 역량이죠. 외적 역량으로 돼서는 실제적인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적인 걸로 안 되면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면접자가 그 역량 평가를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첨단의 기술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훨씬 정확하다. 지금 우리나라 판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벤처 스타트업 또 뭐 흔히 아시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인공지능 기반 채용을 합니다. 무스펙으로 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완전 100% 무스펙. 뭐 1000대 1 이렇게도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5년, 10년 후 완전히 바뀌겠죠. 시대 변화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인류의 오랜 교육의 질문입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지덕체가 아니었다. 채덕지의 방향이라는 건 오늘날 뇌과학, 생물학, 인지과학 뭐에서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되었는데 전환의 시점이죠. 이런 조짐들을 좀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존 레이티 교수, 우리나라 지덕체 교육을 채덕지로 바꾸는데 역할을 나름 하신 분인데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 이거 옛날 얘기고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운동 기반 교육, 영교시 체육, 요즘에 부산교육청도 이런 채덕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채덕지라고 하는 인간 두뇌 발달 특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BR 뇌교육은 20년 전부터.
내교육의 영역은 한 30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그 중등교장협의회, 어, 교장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1000명의 교장이 모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타이틀을. 제가 그 1000명 교장단 연수에 초청을 받았는데, 주제가 지덕체 채덕지, 인간 뇌의 특별함.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지덕체라고 배웠는데 교장 선생님들조차 채덕지에 손을 거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알았고죠. 서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공부를 잘하는 학습 역량이 있는 뭐 한 5%, 10% 외에는 자신의 가치를 깨우지 않는 교육 방식. 네, 제가 그 한어총, 한국 어린이집이 총연합회에 있잖아요. 여기에 전국 임원 연수회 가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네, BR 내교육에 오면 뭐부터 시작하죠? 네, 열심히 지식 학습하지 않으시죠? 뇌를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채덕지입니다. 뇌 가장 안쪽에 지식, 인지학습이 아니라 가장 안쪽은 신체 기제죠. 중간이 감정 기제, 바깥쪽이 인지학습 기제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균형이 상실된다. 전 세계 흐름을 잠깐만 볼까요? 이전에 뇌를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의대에서만 했어요. 20세기 후반까지. 왜냐하면 질환으로만 접근했으니까. 인체의 중심은 심장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인식이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 바뀌면서 인체 중심이 심장이 아니라 뇌구나. 이런 거가 밝혀지면서 네, MIT가 1986년 의대 밖에서 처음 설립된 학과입니다. 뇌인지과학과. 한국은 20년 격차죠. 2007년 의대 밖에서 처음 설립된 뇌공학. 이게 뇌공학입니다. 그래도 뇌공학. 네. 뇌인지학과는 2022년 네, 카이스트가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뇌인지학과를 카이스트가 2022년. 네, 어마어마하게 늦었죠. 뇌학 관련해서 카이스트가 바이오 뇌공학과 2007년, 이화여대가 뇌인지과학 2015년, 한양대학교가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의 뇌과학을 접목한 심리 뇌과학과 2020년, 카이스트가 작년에 뇌인지과학과.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조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탑 클래스 대학들이 뇌 관련 학과들을 설립하겠습니까? 네,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를 탐구하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다 공학 계열임. 공학 혹은 인지. 네, 왜 인지냐? 서구 교육이니까요. 서구 교육에서 서구적 접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 과학 중심이에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또 심리학 기반.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런 두뇌 활용 개발 영역에서 네, 내교육의 학사 과정이 201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목할 것은 BR 내교육이 교육회사의 설립이 대학보다 먼저입니다. 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 변화가 먼저 있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게 뒤따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에서 내교육의 학문적 체계화에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이 뇌융합 시대의 전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원 임용되면 그 교원 연수를 받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방배동에 가면 서울중앙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그 임원 저기 연수에 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뇌 이해를 통한 청소년 교육. 이게 이제 중학생, 왜 중학생일까요? 외계인의 뇌니까. 미국도 중학생 대상의 두뇌 교육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뇌 기반 교육이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는 2014년에 너무 늦었죠. 네, 왜 2014년입니까? 비할례 교육이 설립이 언제죠? 네, 2000년 전 아닙니까? 네, 이게 너무 늦었죠. 발표자는 접니다. 제가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한국내과학연구원으로 요청이 있어서 네, 당시 발표를 했고 이게 서울중앙교육연수원의 첫 뇌 연수였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10년간 이 연수를 시작으로 네, 지금 교사 연수에 뇌를 빼고 얘기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부도 그 이런 뇌 마스터 플랜을 설정을 해서 네, 1차 10년 주기씩 하는데요. 이게 98년인데 전 세계 선진국들은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98년에 시작을 했는데 요 차이를 보시면 초기 1차 때는 이제 뇌과학에서 그다음 뇌의학, 그다음에 뇌공학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차는 2008년인데 2008년에 보면 뭐가 들어갔죠? 뇌인지, 그러니까 그 학습 기재 영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뇌융합 분야가 들어갑니다. 자, 3차 이게 2018년 10년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여기에 슬로건이 뭔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슬로건은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 진입입니다. 포인트가 뇌 활용이 누구나 가진 인간 뇌의 활용, 개발. 이제는 뇌과학, 뇌의학의 성과를 일상에서 변화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로 확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이제 이 방향을 제시를 했죠. 일찍 그 뇌교육의 영역이 시작을 한 겁니다. 서구에서는 요즘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뇌과학을 중심으로 각종 영역들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상담 심리하고 융합된 걸 뉴로 카운슬링, 네, 뉴로 카운슬링. 지금 비할례 교육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나 아이가 오면 그 뇌파도 찍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죠. 그리고 두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체크도 하고 뭔가 그 신체, 마음, 또 정서 이런 체크도 하시고 그게 뉴로 카운슬링입니다. 서구 시각으로 보면 뉴로 카운슬링을 20년 전부터 개척을 해오신 거예요. 서구는 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게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뇌교육의 영역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서구의 시작이 뇌과학에서 교육과 건강 분야를 융합하려는 접근이기 때문에 네, 뇌과학의 본격적인 연구가 90년대이기 때문에 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은 늦었지만 이런 철학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른 면이 있죠. 자,
이런 과학적인 영역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뉴로 피드백,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아마 쓰시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더 됐고요. 여기 비알레교에서 하고 계신 게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서울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의 그 역량, 상태를 분석하는 뇌과학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뉴로사이언스, 뉴로게이저랄 회사인데요. MRI를 찍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찍는 MRI인데, 이것은 질환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를 분석하려고 MRI를 찍어서 10세에서 15세 아이의 뇌 정보를 161개, 이게 200페이지, 비용은 한 150만 원인가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뇌 분석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뇌 분석 시장이 본격화된다는 건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가게 될까요? 네. 아이의 뇌를 알면 훈련을 시켜야죠. 결국은 뇌 훈련 시장의 급부상이 이제 목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비알 뇌교육은 이런 뇌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해오신 거니까 참 개척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시대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도 제가 브레인 잡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요청이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런 첫 컨퍼런스를 여기 있죠?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했는데 좀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홍보를 해줬고, 지금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이 대표도. 우리나라에 이런 뇌훈련 분야에 이런 국가공인 자격, 또 뭐 대학,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걸, 역사가 굉장히 축적이 돼 있다는 걸,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다. 인지적인 훈련 중심이지.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잘 같이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논의도 같이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마음과 행동 변화. 우리가 아이의 역량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즉, 작심삼일은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냐?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당연하고 하루도 안 가죠. 네. 이것을 이제 제대로 풀려면 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인류 학문의 이제 정리죠. 즉, 아이를 바꾸려면, 어른의 뇌를 바꾸려면, 상태를 바꾸려면 뇌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교육체계, 개발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 돼요. 자, 근데 방향이 중요하죠. 20세기는 외적 역량이었는데 지금 왜 뇌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내적 역량을 높이려면 뇌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 따로 마음 따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서구 교육에서 들어왔던 심리학부터 모든 교육 체계가 서구의 심신이원론, 몸 따로 마음 따로. 서구의 명상이 왜 없겠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니까 없죠. 왜 지덕체였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몸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기껏 체육 정도 이렇게 한 건데, 이제는 돌아 동서양이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돌아왔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교육 아까 말씀드린 심화 과목의 6주차 수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 역량의 개발 전체 이제 한 학기 15주 중에 그 한 주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좀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세 가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개발했던, 분석했던 서구적 방식, 그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과학 기반의 역량 개발, 그리고 내교육 기반의 역량 개발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컴피턴시, 역량, 이게 그 빙하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빙하죠. 네, 밖으로 드러난 게 지식, 기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적 역량이에요. 지식과 기술. 지식을 높이고 기술을 갖추면 인재라고 대접받았죠. 20세기에. 지금도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초기 얘기 드렸듯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펙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인재를 뽑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아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내재적 특성, 뭐 이런 얘기들. 네,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뭐 이렇게 역량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그 교육 체계에서 이런 역량을 정의하고 했던 것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로 보면 그 OECD에서도 역량 중심으로 계속 방향을 바꿔가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대학 교육이, 직업 교육이 이런 국가 직무 능력, 국가 역량 체계 이걸로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그 인사 관리를 하는 기업, 여기서는 그 대학이고요. 기업에서도 요즘에 다 HR 분야에서도 역량 기반 평가 이렇게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외적 역량, 수면 아래의 내적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역량에 대한 정의는 심리학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 그 심리학이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의식을, 그것을 탐구했던 학문이니까요. 서구의 학문이죠. 네. 근데 심리학에서 빠진 게 뭔가요? 네. 몸이 빠져 있습니다. 심신 이원론. 네.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라고 하는 서구의 근대 철학에서 오늘날 사실상 심리학도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프로이트 칼융, 인간의 의식, 무의식, 이런 거 얘기할 때 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죠? 네, 서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서구적 접근에서 역량을 정의하다 보니까, 네,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이런 걸 평가하고 이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역량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스펜서 앤 스펜서란 모델인데 이걸 잠깐만 보시면 그 빙하 위에 나와 있는 기술과 지식은 네, 개발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게 오늘날 서구 지덕체 교육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냐? 기술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내적인 기제, 자기상, 태도, 가치관, 특성, 동기. 이런 동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 불가능. 개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재를 채용할 때는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존의 면접 방식은 네, 이런 태도를 봤죠. 가치관 평가하고
자기 평가하고 이게 이제 그나마 그 개인 대 개인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적 역량을 봤던 건데 이게 오류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영역은 개발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서구적인 역량 모델에서는 내교육이 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에요. 서구가 그토록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발이 어렵다라고 했던 이 영역을 이것만 체계화만 할 수 있다면 네, 인간의 종합적인 방식을 갖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OECD도 이런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OECD도 얘기를 했어요. 지식, 기능, 태도, 가치. OECD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너무나 빠르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 위협이 너무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높여야겠다는 방향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식, 기존 거 넣고, 기능, 네, 넣고, 그리고 태도, 가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지식은 오케이, 높일 수 있어요. 기능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와 가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제시를 했다. 네, 뭐 NCS, 우리나라 국가직무능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지금 스마트폰 세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 과학재단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첨단의 과학과 융합되는 시대라고 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고 예상을 했냐면 2002년에요. 그 Improving Human Performance, 인간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Converging Technology, 융합 기술 시대. 네, 이렇게 간다. 네. 그런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죠. 사이드 이펙트는 뭘까요? 네. 사이드 이펙트는 정보의 종속,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차원의 자기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우, 메슬로 이론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뇌의 욕구로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거고요. IQ 100년 역사가 무너졌죠. 네. 무너진 그 배경이 되었던 게 다중지능 아닙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983년에 나왔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 IQ가 보편화된 시대이고요. 지능은 단일화돼 있다고 제시했던 시대를 단기를 들고 이 가드너 교수가 아니야, 아이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야. 지능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라고 반기를 들었던 게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네. 그래서 뭐 7개 지능 얘기를 했고요. 10년 후에 자연지능을 냈고요. 90년대 들어와서 실존지능을 냈죠. 다중지능이 주는 방향은 내교육의 방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의 특별한 마음 능력, 두뇌 능력을 갖는다. 교사,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 능력을 스스로, 가능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게 다 마음 능력입니다.
네, 7개 중에 학습 기제는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음악지능, 공간, 신체운동. 그래서 이게 IQ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공부 잘하면 머리 좋다고 하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다고 표현하죠. 이 IQ 세대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교류를 잘하고, 대인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머리가 나쁜 건가요? 대인지능의 머리가 좋은 거죠. 그 인식을 갖게 하지 않으면, 네,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일부에 불과한 학습 기제가 낮다고 해서 결국은 깨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자연지능, 네, 1993년에 냅니다. 10년 후에. 왜 냈을까요? 인간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 자연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네,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이 가드너 교수가 학교 현장에서 자연이 사라져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지능이죠. 자연 친화 지능. 그리고 마지막에 냈던 실존 지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 8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 능력이 좋은 거예요. 역량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역량이 높다고 해서 아이가 인성이 좋은 건 아니다.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8개 지능의 방향을 가치 있게 설정해 주는 지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있다. 마치 그 종교의 그 리더십처럼 또 아주 좋은 리더가 갖는 이런 방향처럼 책임감, 사명, 소명의식, 그리고 나의 재능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의식, 그것을 실존지능, 이거를 영성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네, 내 교육의 방향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IQ는 무너졌고요. 지금 그래서 IQ 집단 검사를 학교에서 금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이 다양하다. 창의성 개발 측면에서도 이 칙센트 미하이, 몰입의 저자죠. 이렇게 서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뇌 등계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전문 지식. 그리고 다르게 사고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플로우, 몰입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창의성이 개발된다고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 조건을 얘기를 해놨어요. 1번이 뭐라고요? 전문 지식, 데이터를 많이 쌓고 다르게 사고하고 몰입해라. 자, 1번은 기본적인 사안이죠. 쌓인 게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2, 3번은 내적 역량입니다. 2, 3번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2번, 3번은 네, 어렵다고 봤던 겁니다. 1번은 자기들이 한 거니까 뭐 지덕체 교육에서 얼마든지 했지만 2번, 3번은 서구 교육에서도 제대로 기르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디서 찾고 있냐? 동양에서 찾고 있습니다. 동양의 명상에서. 창의적 사고, 몰입의 대가가 누군가요?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애플. 스티브 잡스의 이 몰입과 창의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시아의 명상에서 왔어요. 구글의 직원 연수 1위 프로그램이 내면 검색, 동양의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즉, 서구 교육에서는 외적 역량은 높이지만 이 내적 역량을 높이는 그 원리 체계가 찾기가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가드너 교수도 막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얘기만 합니다.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법칙이 필요하다. 창의성 개발할 때는 10년, 10년, 10년,
10년간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네, 또 다른 10년, 또 다른 10년 이러면 확장된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하다. 이것은 서구 교육에서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5살 아이의 눈이 필요하다. 네, 네, 순수한 호기심 어린 그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 내적 역량이에요. 서구 교육 방식에서 어렵습니다. 5살 아이의 그 의식 상태를 갖는 거. 네, 이것은 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 교육에서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그 역량이라는 전통적 서구적 관점은 한계성을 명확히 갖고 있다.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서구가 갖고 있는 역량 개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또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심신 스트레스, 정서의 문제, ADHD, 뭐 여러 가지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회적 기제들이 앞다투어 일어나죠. 중독. 네, 그래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서구적 접근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뇌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자기계발 영역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전통적인 역량에 대한 접근이고요. 이제 뇌과학에 기반해서 그럼 뭐가 바뀌냐? 여기는 그냥 많이 들었던 내용이시니까 인간의 뇌의 기전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변화한다. 서로 연결성이 중요해. 그 반복적 훈련, 몰입적 경험 이런 게 중요해. 환경이 중요해. 순서도 있더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뇌의 기제들이 밝혀지면서 기존의 그 심리학 기반의 인간의 역량과 어떤 두뇌 발달을 평가했던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세기 전에 뇌는 안 바뀐다. 이렇게 했던 것도 무너졌습니다. 네. 인간 두뇌 발달,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훈련하면 바뀌더라. 이 뉴로 플라스티시티. 이게 0세부터 70대, 80대도 뭐 뇌세포도 생기더라. 그리고 인간은 그 지구상에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더라. 뭐 이런 차이들. 신체 정서 인지 순서를 갖더라. 네, 이런 생물학의 발달 일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네, 0세부터 6세까지 성인 뇌의 90%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90%가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순서가 있더라. 신체, 정서, 인지. 이게 20세기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채덕지인데 몰랐어요. 20세기 후반 들어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백층을 올릴 것이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DNA에 100층의 건물을 무조건 올리게 돼 있는데 0세, 6세, 6세에서 12세, 12세에서 15세 이렇게 성인기 발달 과정 속에서 100층은 올리는데 네, 어떤 100층이냐? 불이 났는데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100층이냐?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는 100층이냐? 어떤 큰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여러 층의 기능을 종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층마다 연결이 안 돼 있는 100층이냐. 네. 각각의 100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이고 균형적 발달이 6세까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공교육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아 교육도 개정이 됐어요. 놀이 중심으로.
왜 놀이 중심으로 됐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네, 유아기는 신체 플러스 네, 상호작용으로 두뇌가 발달한다.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럼 신체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구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죠. 네. 신체 기반 놀이에서 교구로 가야 되는 거지, 신체 기반 움직임의 조절력을 키우지 않고 그 감각을 개발하지 않은 채 네, 도구만 갖고 놀면 순서가 바뀌었다. 즉,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 발달도 위축이 되겠죠. 정서의 발달은 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네, 신체 영역입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 영역이에요. 감정의 조절력을 높이려면 신체 조절력을 높여야지 마음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거죠. 감정하면 마치 마음의 영역처럼 보이니까 20세기의 오류였죠. 그래서 이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것이 뇌과학 기반의 뇌교육의 그 근거를 제공하는 시대적인 과학의 결과이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근데 어떻게 훈련해야 잘 변화할까에 대한 이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뇌 훈련에 대한 그 짧게 정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체에 그 자극을 주는 모든 것은 네, 뇌 훈련의 대상입니다. 뇌는 이 모든 것의 총사령탑이라고 하는데요. 두뇌 훈련이란 건 그건 뭐냐? 모든 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게 그럼 뇌 훈련이냐?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 의도를 갖고 목표를 두고 그에 적합한 두뇌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두뇌 훈련입니다. 지금 BR 내교육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똑같이 푸시업을 하지만 그게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의도와 목표와 적합한 두뇌 기제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구나무 서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체육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기본 두뇌 훈련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두뇌 훈련, 인지기능 훈련, 수행력 향상 훈련으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교육부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두뇌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기에 뇌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뇌체조가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자격 체계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지 프로그램, 뉴로 피드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다 제시를 했다. 네, 그래서 그 브레인 트레이너는 발급 기관이 뇌교육 대학원입니다. 즉, 브레인 트레이너 자체가 뇌교육의 원리와 기반 하에 만들어진 국가공인 두뇌훈련 전문가라는 거예요. 네, 뇌교육의 원리 체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두뇌 훈련법 교과목이 4개가 있는데요. 훈련법에 뇌체조 훈련, 호흡 훈련, 이완 훈련, 명상 훈련, 인지기능 훈련, 창의성 훈련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공인화 시킨 겁니다. 미국에도 국가 공인 이런 두뇌 훈련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의
그 브레인 트레이너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 자격입니다. 한국만 국가공인 자격이다. 한국이 이런 분야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탑 아니면 바텀이니까. 그래서 두뇌 훈련은 두개골 속에 두뇌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네, 두뇌의 역량, 인간의 역량 전체에 대한 훈련이다. 그래서 창의성, 학습 능력, 뭐 스트레스 관리, 신체,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BRE 교육이 그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자격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육회사시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교육 기반의 역량 개발이란 건 앞서 얘기 드렸던 전통적인 서구에서의 역량 개발, 한계가 뭐였죠? 바깥쪽으로 드러난 그 빙하 위의 외적 역량이 아니라 빙하 아래 비인지적 내적 역량은 개발되기 어렵다라고 봤던 한계, 그리고 바로 전에 뇌과학에서 제시한 역량 개발의 새로운 전환,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두뇌 훈련 국가공인 체계를 반영한 겁니다. 시작은 뇌를 의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출발이다. 서구에서 그렇게 바라봤어요. 의대 안에서, 의학에서 생물학적 대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뇌하면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고 뭔가 이렇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구 대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과 행동 변화를 바꾸려면 그 사령탑이 뇌인데, 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안 바뀌면 뇌가 의학의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교육 원론에서는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모든 힘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발해야 될 교육적 대상이라. 이것이 내교육 원론에 명시되어 있는 내교육의 출발이자 한국발 내교육에서 뇌를 인식하는 그 변화를 주자는 패러다임 시프트죠. 네, 그래서 내교육은 오늘날 인류 학문 체계가 밝힌 채덕지, 그것을 기본 맥락에 깔고 있습니다. 채덕지 기반의 두뇌 발달 기제 적용. 그래서 시작이 몸이죠. 신체 관리 능력, 즉 움직임. 움직임에서 정서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진화적으로 보면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죠. 움직임에서 감정이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이게 맞습니다. 신체 관리 능력 배우고, 그 다음에 몸, 마음에 대한 상호작용 배우고, 그 BR 교육에서 지금 프로그램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이 순서로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이건 애티튜드, 태도가 길러지는 거예요. 저 친구 참 태도가 좋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얘기하시죠. 그것은 내재된 그 무의식적 훈련이 무의식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태도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맨 앞에서 기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봤죠. 왜 어려웠냐? 이 순서로 길러야 되는데 지덕체 순서로는 이 태도가 안 바뀝니다. 왜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바뀔 수가 없죠. 즉, 몸에서 출발해야 바뀌는 건데 머리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을 아마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제는 뇌교육의 학문적 체계에서 이제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뇌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에 또 운영 시스템이 있듯이
뇌도 당연히 운영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고 뇌 운영 시스템, 이 뇌교육의 핵심 원천 기술을 정립한 겁니다. 네, 그 정립을 기반으로 크게 그 5단계로 나눈 거고요. 5단계 시작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유연하고 정화하고 통합하고 마지막에 목표, 자기 인생 주인 되는 건데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과정을 실천하는 거, 뭐 메타인지를 높인다, 뭐 몰입성을 키운다, 집중력을 지속시킨다, 뭐 아니면 뭐 성적을 얼마만큼 높인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은 뭐냐? 네,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왜? 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메타인지는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몰입도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되는 학습 영재들이 있어요. 한 1%.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몸에 똑같이 집중을 해도 내가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정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네, 연습장을 계속 끄적거리고 있는, 근데 그런 상태를 모르면 또 안다고 해도 네,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래도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재적인 반복적인 훈련으로 내가 바뀌는 거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깨우기가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내교육이 다양한 기존의 융합 학문들하고 연합이 돼서 학문적 체계화를 이끌은 거고요. 내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과학적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뇌과소성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교육적 관점에서는 이 실존지능, 다중지능으로 보면, 그리고 교육으로 보면 가치, 이것이 내면에서 올리는 거라 이것을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요것만 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런데 이제 내교육의 영역에서 그 서구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20세기 외적 역량의 시대에서 21세기 내적 역량의 시대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죠. 교육도, 건강도, 자기계발도, 라이프스타일도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한 십수년 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오늘날 최신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봐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뇌교육에서는 감각을 회복하고 감각을 개발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을 이제 필링, 이 느낌. 근데 이 느낌은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현상은, 고등 기제는 어디서 어떻게 개발되느냐라고 보면 몸입니다. 네. 이 다마지오가 이렇게 네, 느낌이라는 고등 기제는 네, 인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복합된 정보와 감각의 종합과 그거의 여러 가지 훈련과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네, 정서 상태가 안 좋겠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쉽게 짜증이 나죠. 근데 몸의 균형이 맞으면 이 정서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느낌의 기제가 좀 더 나은 상태가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그 HSP 뭐 이런 훈련할 때 보면 신체 조절 상태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정서에 대한 조절 상태도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고등인지 영역이 뭐가 바뀌는 거지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고등 기제니까. 근데 이 기제 훈련이 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오늘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도 이렇게 이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느낌, 네, 인간의 고등 기제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럼 뇌교육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그 21세기 들어가면서 뇌가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뇌 건강으로 바뀌었죠. 심장에서 뇌로. 과학의 끝은 뇌과학이 되었습니다. 공학은 이제 뇌공학. 그럼 교육의 영역도 뇌가 앞에 있어야죠. 왜냐? 교육의 본래 가치, 잠재성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려면 그 답을 뇌에서 찾아야 합니다. 뇌에서 찾는데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이 외적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내적 역량이란 거는 뭔가요? 리더십, 컨피던스, 근원적인 자신감. 여기서 자신감은 성취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근원으로 오는 자신감, 열정, 근원적인 열정입니다. 뭐 이런 용기, 용기도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땅히 이룰 수 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용기죠. 의식지도 공부 혹시 하신 분들은 그 의식지도의 그 터닝이 200이에요. 200이 용기입니다. 그때 그 용기는 I can do it의 용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아왔던 개인의식이 200 아래고요.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쓰고 싶다라는 그 삶에 대한 선택적 용기예요. 여기서 용기도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할레 교육에 왜 그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 경영자입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가 이 근원적인 자신감, 열정, 이 용기, 이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험적 방식으로. 호흡과 명상과 여러 가지 무의식의 영역을 확장해서 네, 평상시에 나라면 아니었겠지만 네, 확장된 의식, 네, 큰 나를 만나는 거죠. 이런 식의 훈련은 서구적 교육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의식,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의식 지도가 서구의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제시한 건데 여기까지 했어요. 제시만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의식을 높이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제시는 참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본질은 네, 이제 정리하면 요 보고서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뇌교육의 단체 중에 아이브레아 국제뇌교협회가 있습니다. 유엔의 NGO 기구인데 2019년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엔의 보고서예요.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 내적 역량이란 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제 목표죠. 이런 목표인데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을 비롯해 정신적 회복 탄력성, 인내와 용기, 자기주도성, 사명감, 영감, 통찰 등이
인간의 내적 역량에 포함된다. 네, 전 세계에 공통된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네, 한국발 내교육이니까 우리가 유엔에 이렇게 국제 공적 문서로 제시를 하면 우리가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에 왜 한국발 내교육이냐 이 내용을 잠깐 보고 이게 생각이 먼저예요.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조금 뒤처져 있고 오늘날 이 서양 근대 철학의 기조고 그게 오늘 서양의 교육의 지덕체 교육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인류과학이 밝혀낸 사실상의 정의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마음의 변화가 오히려 몸의 변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20세기 과학에서 다 밝혀진 정점의 그 사실은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고 우리 전통의 인식,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민족의 전통 생활 양식이 오늘날 내교육의 이 원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내교육 그 유엔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의 만남이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 사상을 강조한 천지인,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 심기열정, 정충기장 신명 등을 생활문화로 체득해왔다. 네, 내교육 트레이닝의 원형적인 감각을 깨우려면 K명상, 트레이닝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 훈련이 굉장히 잘 되시겠죠? 요거는 끝으로 제가 오늘 인턴 교사분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제가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격증은 2개가 필요하다, 최소한. 네, 내교육 지도사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반드시 취득을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하시고 저희가 대학이 있잖아요. 내교육 대학 대학원. 네, 함께 좀 체계적인 그 학문적 커리큘럼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교육 올해 단과 대학으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돈이 안 들잖아요. 사이버 대학은 국가장학금 체계가 워낙 좋아서 돈도 안 드니까 원격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학원은 돈이 조금 드니까 고민을 조금 하시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점에 그 브레인 잡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잡지를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야 시야가 확장이 되고 그 말하는 이 사용의 언어가 조금 전문스러운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상시 검색 많이 하시죠? 여기 브레인 잡지의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짬날 때 10분씩이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이트에서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정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이런 감각을 높이는 겁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개인이 맨발 걷기. 네, 감각 깨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 개인 집 근처에서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K명상 훈련 같이 하시면 제일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